자, 16번부터 볼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잡서도 좀 같이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5번까지 했었네요. 자, 16번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교재를 보면, 지난번까지 이제 배웠던 게 우리가 이제 통념 반박 패턴이었는데, 지금 16번부터 보면, 이제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론이라는 패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또 새로운 패턴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배우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좀 여기 확대를 좀 할게요. 음. 자, 확대해서 봅시다. 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연구나 실험, 그 다음에 조사, 통계류의 글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류의 글이 나왔을 때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냥 편의상 제가 실험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 실험 내용이 이제 어찌 보면은 예시, 뭐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즉 설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명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험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어? 이런 패턴이야. 실험 내용, 결과, 결론이 이제 나오는 패턴인데, 보통은 이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40번에서 많이 나와요. 40번. 모의고사 40번이 어떤 문제냐? 요약 문제잖아. 그래서 실제로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은 요약에서 거의 대표되는 글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 내 말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봐보세요. 이번 11월에 모의고사 볼 때 실제로 40번은 거의 대부분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로 나온다. 왜 얘가 이제 요약형으로 잘 나오냐면요. 간단합니다. 어떤 실험 내용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단 당연히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 내용은 당연히 나오는데 대조군이 존재합니다. 대조군. 대조군은 일반적으로 이제 A와 B, 즉 두 개를 가지고 보통은 비교해서 이제 뭐 얘네 그룹은 이렇게 했는데 얘네 그룹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종종 이 대조군을 세 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두 개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대조군 중에서, 즉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뭐 A가 B보다 뭐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B가 A보다 더 뭐뭐하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은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사실상 위에서 말했던 이 결과를 통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음. 자, 그러면 사실상 이 결론 부분이 있잖아. 결론 부분. 이 결론 부분이 요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약문.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이 글의 요약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모의고사 40번에서 잘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맨 마지막 결론 문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실험 내용 나오고 결과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럼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우리가 요약문으로 시험을 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요약을 추론해야 되잖아. 결국 실험 내용과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추론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험과 결과만 나온다면은 우리가 요약을 추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겠네. 뒷부분. 즉, 이 실험 결과 또는 결론 요 부분이 사실상 둘 중에 하나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된 내용이 뒤에 나온다. 됐죠? 그러면 주제가 뒤에 나오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실험류의 글이 나온다면 너네들은 앞부분을 읽을 때는 좀 빠르게 빠르게 글을 읽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조군만 잘 찾으면 돼. 앞부분에서는. 대조군만 잘 찾고 A는 결국 뭐뭐 하다는 거구나. B는 결국 뭐뭐 하다는 거구나. 이것만 너네가 정리하고 나면은 사실
굉장히 쉬워진다. 실험 결과가 이제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힘줘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내신 대비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당장 또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하죠. 그러면 너네가 외부 지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실험류의 글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너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요약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약으로 제일 잘 나오고요. 이 순위는 빈칸으로 잘 나옵니다. 특히 이 결론 부분에 빈칸을 뚫는 거죠. 결론 부분에. 우리가 사실 잠깐만 요 설명 좀 할게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봤던 지문에서 빈칸이 이렇게 후반부에 나올 때 대부분 이 빈칸은 어땠습니까? 주제를 재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맞죠? 지금까지 배운 건. 근데 이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에서는요. 마지막 빈칸이 주제 재진술이 아니야. 주제 재진술 그러니까 앞에 주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재진술이 아니라 요 경우에는요. 사실상 그냥 주제예요, 주제. 이 실험류의 글에서는. 실험류 글에서는 그냥 이 마지막 빈칸 자체가 주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빈칸 문제로 만약 냈을 때는 빈칸에 어이구 죄송해요. 어, 빈칸으로 냈을 때는 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뭘로 봐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실험 내용, 즉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 전제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온다. 알겠지? 이번에 그 외부 지문 할 때 꼭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 실험류의 글은 최소 한 개 정도는 있어. 그러면 너네가 어 이제 이 실험류 글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요약문을 써 봐야겠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내신 담당 선생님이 물론 요약을 해 주시겠지만 만에 하나 안 해 주신다면 니네가 해 봐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다? 결론이 있는 문장이라면 이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 결론이 없는 문장이라면 아, 이거 요약으로 나올 가능성 높겠다. 이거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좀 축소를 할게요. 잠깐만. 왜, 어, 자, 자, 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자, 뭐 마크라는 사람이랑 그의 동료들이 이제 그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유도했대요. 자, 그럼 벌써 참가자들이 믿게끔 유도했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험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참가자들이 뭘 믿게 했느냐? 그럼 이제 대절 뒷내용이 중요하겠죠? 뒷내용을 좀 보자면 that they were to perform a group task라고 나왔네요. 즉 그들이 실험 참가자들이 수행하게 될 거래요. 뭐를? 그룹 과업을 그러니까 집단 과업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들었대. 그럼 믿게끔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뭐 그렇게 실제로 뭐 집단 과업을 수행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일단 한번 보자. 자, before the task 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each participant 그 각 참가자가 was asked 요청을 받았는데 to write an essay. 이제 에세이를 쓰도록 이제 요청을 받았대요. 그럼 어떤 거에 대한 에세이냐면요. about what it means to be me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건데요. 나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은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잠깐 다시 써줄게. 빨릴 수 있으니까 여기 가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means가 동사고 그다음에 to be me가 진주어예요. 그럼 mean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그 역할을 what이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나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됐어요? 나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해석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야. 자, 다시 나라는 존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했대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했냐? The kind of person I would most like to be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내가 would like to니까 뭐뭐 하고 싶은 건데 most가 붙었으니까 가장 뭐뭐 하고 싶은 거지. be가 붙었으니까 되고 싶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가 앞에 나와 있는 the kind of person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 됐어? 이런 거에 관한 에세이를 썼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네가 집단 과업을 한다고 좀 여겨진 거예요. 집단 과업을 한다고 여겨졌는데 일단 과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뭐 이런 이제 에세이를 쓰게끔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신에 대해서 쓴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했다.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업을 하기 전에. 이어서 볼게요. 자, the experimenter then 그러고 나서 그 실험 진행자는요, gave each person's essay. 자, 각각의 사람들의 에세이를 주었답니다. to other participants. 다른 참가자들한테 주었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각각의 사람을 A라고 친다면요, 다른 참가자니까 B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작성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쭉 작성을 했어. 그러면은 다른 참가자들한테 이제 그 에세이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in another location,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있었대요. 아예. 그러면 이제 A 집단과 B 집단이 이제 나오겠네요. 어찌 됐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Who were asked to indicate. 표시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이래. 어떻게?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group setting. 자, 그러면 집단적 환경에서 그들이 would like to 뭐 하고 싶어? work with 함께 일하고 싶대요. who가 붙었으니까 누구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who가 이 with에 대한 목적어야. 그래서 누구와야. 됐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여기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누구와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도록 요청을 받은 다른 참가자들한테 에세이를 줬대요. 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 그러니까 다른 참가자들한테 그 이제 작성을 이제 앞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성한 그 에세이를 읽게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참가자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른 참가자들이 누구랑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싶은가 이거를 이제 좀 고르게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실험자는 무시했어요. 그 이제 참가자의 실질적인 선호를 무시했습니다. 자, 실질적인 선호를 무시했다는 거 뭐야? 아까 어떻게 했어? A가 에세이를 작성했어. 작성해서 어떻게 했다? B에 있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을 했죠. 초이스를 했어요. 나 A 집단에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이걸 무시했다는 거야. 이 실질적인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무시했대. 그리고 randomly assigned 무작위로 지정했답니다. 뭐를?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조금만 축소할게요. 좀 잘려서 다시. 자, 뭐를 지정했느냐? Some participant 몇몇 그 참가자들한테 to a condition 어떤 상태 어떤 상태에다가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관계대명사 수식합니다. 그들이 has supposedly been passed over by the others. 여기까지 일단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supposedly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추정하건대 그들이 pass over는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had to work alone. 혼자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또 배치를 했고요. 괄호를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어, 다음 이어서 다른 참가자들한테는 또 어떤 상황에 넣었다. 어떤 상황이냐? which they were in high demand by others and worked with the group.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이 디맨드 상태에 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수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아주 인기가 있는 뭐 그런 상태에 놓았다고 하네요. 이제 어떤 집단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자, 문장이 좀 길었는데 좀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다 지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 이 B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에세이를 보고서, 저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
이제 초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 진행자가 무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한 거예요, 무작위로. 어떻게 무작위로 이제 배치를 했는가? 그러니까 좀 아마도 추정하건대 무시당할 만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무시당할 만한 사람 또는 혼자 일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일부 참가자를 배치를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좀 아주 다른 사람과 인기가 있고 어떤 한 집단과 같이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배치를 했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자면요. 실험 참가자들이 원했던 상황이랑은 무관해요.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일부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하면서 혼자 일하는 상황 이렇게 놓였고 두 번째 또 다른 참가자는 존중받으며 집단에서 함께 일하는 상황에 놓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즉 실험 집단 그러니까 참가자의 선호를 무시했고요. 무시당하고 혼자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배치를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대조 집단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정받으며 함께 일하는 상황에 배치했대요. 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에세이를 썼다고 했잖냐. 에세이를 써서 제출을 했어. 그럼 어떤 B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 얘랑 일할래. 나 얘랑 일할래. 나 얘랑 일할래. 뭐 이렇게 골랐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무시하고 무작위로 막 배치를 한 거예요. 무작위로. 음. 무작위로 막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배치된 사람이 있고요. 함께 이렇게 배치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과업을 할 때. 그러면은 뒷내용에 나오겠지만 혼자 배치된 사람이 자 알고 보니까 원래는 알고 보니까 이 B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 얘랑 일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를 그냥 혼자 여기다 놔 버렸어. 이 실험 진행자들이. 그럼 여기서 혼자 이렇게 일하게 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 내가 에세이를 쓴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아 결국 나 혼자 일하게 됐네. 사람들이 나랑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실제로 그리고 반대로 에세이를 좀 그지같이 써서 여기 B에서 초이스를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혼자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함께 일하도록 이렇게 넣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내가 에세이를 잘 써서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인제 된 거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배치를 한 거야. 이 실험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거를. 실험 진행자들만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내용 한번 이어 볼게요. 그러면 인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혼자서 일하는 상황에 놓인 이 참가자들은요. 이 참가자들이 어떤 참가자들이다? 이런 사람인데요. who believe they have been excluded. 그들이 배제되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아 나 그냥 혼자 왕따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reported 보고했는데요. lower levels of self-esteem 더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고했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than 누구보다요? 사람들보다 involved by the group 그러면 집단에 의해 포함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존감을 보고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난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호가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다 했잖아. 실험 그 진행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조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에세이를 뭐 어떻게 아무리 좋게 썼든 나쁘게 썼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는요. 그러니까 실제 에세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일하게 됐느냐 아니면 다 같이 일하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다? 혼자 일하게 된 사람은 어떻다? 그냥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Our momentary feelings of self-worth. 우리의 어떤 자존감은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의 자존감은요. strongly 강하게 의존합니다. 어떠어떠한 정도에. 이런 정도의 의존을 하게 된다. 즉 우리의 자존감은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depend on을 썼다는 게. 우리의 자존감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이 글에서 따지면은 에세이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혼자 일하게 됐느냐 함께 일하게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에세이가 상관이 있었나요? 에세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에세이의 퀄리티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존감과. 뭐랑 자존감이 상관이 있었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썼든 간에 중요한 거는 혼자 있었냐 함께 있었냐 이거에 따라 결국 자존감이 이제 달라진 거였죠.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줬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거구나. 이거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지겠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우리의 매 순간의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 뭔가 "우리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뭔가 이 소속감이 들고 이래야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냥 혼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자존감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한 인정과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빈칸의 답은 아유 죄송. 아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사실상 나왔죠. 정답은 이제 3 번이겠죠, 3 번.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Others probe of us and include 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윗부분에서 우리 5번 문장에서 이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혼자서 있을 때 혼자서 있는 사람은 더 낮은 자존감을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함께 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함께냐 혼자냐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5번 문장을 통해서 연구 결과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나왔고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인제 우리를 얼마나 잘 인정해 주느냐 소속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진다. 자 좀 내용이 쪼끔 헷갈릴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정리를 좀 먼저 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윗부분에서 말했는데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 내용, 연구 결과가 다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빈칸이 나온 거죠. 타인으로부터 배제된 참가자의 자존감이 낮다. 이거를 통해서 타인의 인정에 의해 자존감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까 봐 제가 인제 좀 하단에 부연 설명도 좀 이렇게 써 놨는데요. 요것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봐 봐요. 자 위 실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요 실험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써 놨는데요. 일단 모든 참가자에게 자기소개서를 쓰게끔 했죠. 에세이를 쓰게 했고요. 서로가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투표했어. 그리고 그 투표 결과를 무시했죠. 근데 그런 상태로 어떤 사람들을 소외되고 외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환경에서 일하게 했다라는 이 실험의 내용은 결국에는 참가자들이 '아 내가 쓴 이야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구나.'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었니 얘들아? 첫 문장에서 그 마크 레리라는 사람과 동료들이 참가자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었다라고 했잖아. 믿게끔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뭐야? 사기친 거야.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믿게끔 유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에세이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내 인제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게끔 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일하는 환경에 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아 딴 사람들한테 이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게 된 사람은 '아 내가 쓴 그 에세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 거겠죠. 결국 매 순간마다의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인정, 소속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닐까요? 우리가 어 사람들은 누구나 인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제 인정을 받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자존감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니 주변에서 맨날 "너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겠어요.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이제 주변에서 "좀 잘한다. 너 열심히 한다. 어우 너가 최고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신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정답 3번 나왔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당연히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3, 4번에 나온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어떤 게 있었느냐? 3, 4번을 좀 다시 한번 보자면 3, 4번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참가자한테 이제 그 에세이를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잠깐만요. 음, 여기 엔데르 기준으로 이제 나뉘겠네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이제 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사람과 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에세이를 이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인제 그 어떤 환경에서 이제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 고르게 했다. 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을 통해서 인제 결국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인기가 있다 없다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썼습니다. 자, 6번 문장은 3, 4, 5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이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바로 전제 결론 패턴이에요. 전제 결론. 자, 전제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만 더 좀 혹시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제 결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바로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는 부자다. 어, 부자는 착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A는 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3단 논법.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제 결론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떤 전제가 나와 있죠. A는 부자이고 부자는 착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제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까? A가 착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제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실험류의 글은 어떻다? 실험 내용 나오고 실험에 대한 결과 나오고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했잖아. 그치? 결론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제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이렇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 실험류의 글은요, 맨 마지막 문장, 즉 결론 문장과 결과 문장이 전제 결론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좀 위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빈칸에 이제 정답 논리 근거가 뭐냐? 이제 대조라고 써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여기서는 이제 대조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야말로 전제 결론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 음. 우리의 이제 매 순간마다의 이제 그런 자존감이라는 건 이제 강하게 뭐에 따라 다르다? 어떤 정도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떤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얼마나 이제 인정을 잘 받느냐 마느냐라는 거였죠. 그럼 이거는 대조가 아닌 것 같은데? 대조가 아니고요. 전제 결론이 맞아요. 전제 결론. 음. 전제 결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번 문장에서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혼자서 일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lower levels of self-esteem을 보고했다라고 나왔잖아요. 혼자서 일하니까 어떻게 된다?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추론. 추론으로 접근하자면, 아이고, 함께 일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이 자존감은 여기서 말하는 이 self worth는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진다? 혼자냐 함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 타인에게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전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떤 결론을? 타인에게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마느냐가 결국에 자존감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전제 결론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번호를 이렇게 매겼는데요. 연구 도입, 내용, 결과, 결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6 요 순서로 나왔고요.
자, 내용 요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집단 내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여기 좀 지울게요. 선호하고 뭐 좋아하고라고 해도 되죠, 당연히.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좋아한다라는 말로 했는데 저는 사실 인정한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려 있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기서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썼네. 그러면은 쪼끔 이르긴 하지만 쉬는 시간 좀 약간 드릴게요. 쉬는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여기 이 인증하는 거 여기 채팅창에 치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자, 다 오셨나? 이번에 니은 하나 써보자, 니은. 오신 분들. 자, 연우, 지혜, 유민이, 예진이, 승우, 도연이, 현정이, 은서, 지연이. 두 명이 없네. 동혁이, 한 명. 한 명 없는디? 누구냐?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누구지? 아이, 누구요? 한 마리. 보자. 유민이 있고, 도연이 있고, 동혁이 있고, 은서 있고, 그다음에 지혜 있고, 어디 갔냐? 지연이 있고, 예진이 있고, 현정이 있고, 그다음에 연우, 승우, 현수 이씨. 빨빨 안 해, 이 자식아. 아, 그리고 좀 딴 얘기인데요. 이번에 2학기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어, 겨울방학 시즌 때 내가 수업 시간에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 지금, 우리 이제 예비 고3들 다 이제, 그 개별 상담 해주고 했다고, 입시 상담. 근데 이제 사실 그, 이거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잠깐만 얘기할게.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요 순서예요. 이 순서가 뭐냐면요. 생기부의 중요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 순서. 됐어? 세특이겠지, 세특. 그러니까, 세특.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2학년 세특이야, 2학년. 그래서 내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뭐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제 세특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 채우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다 신청서나 이런 걸 다 받아갖고 이제 상담을 했거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청서를 받아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이제 사실은 내가 좀 다른 일에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상담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하다. 자,
신청자에 한해서. 2학기 기말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 이제 들어갈 때쯤 그때 기억나면은 쌤한테 인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때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그 2 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상담 좀 인제 좀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 인제 그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내신 담당 선생님한테. 근데 인제 어쨌든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이제 해 주고 있는 거는 인제 저랑 원장님이랑 선웅 쌤 뭐 요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리고 어쨌든 간 이번에 주로 인제 입시 상담을 했으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인제 그 너네가 인제 점수만 또 잘 나온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방법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번 2 학년. 그러니까 성적은 높은데 세특을 지금 개판 쳐 갖고 이제 종합으로 못 쓰는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 어제 상담했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한테 한번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까먹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인제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 자료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좀 내가 찾아서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몇 번이냐? 1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빈칸이 어디 나와 있니? 마지막에 나와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겠네요. 전제 결론 패턴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한번 가 보자. 17번.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some studies 하고 나왔네. 그러면 당연히 연구 내용이란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어떤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대절이야 내용이 중요하겠네. 음. Decisions about what to tend to or made. 요 덩어리가 지금 여기를 수식을 잠깐만요. sorry. attend to까지네. 요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문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실 의외로 좀 그 어법 문제로 잘 나오는데 여기 are에다가 이제 밑줄을 쳐 놓는 거야.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이 are를 막 이제 비동사로 바꿔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뭐 투부정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attend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참석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attend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요. 뭐뭐에 참석하다 이렇게 쓰인다. 근데 인제 지금처럼 자동사로 쓰였어요. attend에 to가 나왔습니다. attend to. attend to 명사. 그럼 이 경우에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전치사예요, to가 전치사. 그러니까 이 attend라는 게 그 pay attention to랑 똑같아요. 왜냐면 얘들아 attention이 있잖아, attention. 이 attention 자체가 attend의 명사형이야, attend의 명사형.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ay attention to 있잖아. 이거 대신에 이 pay attention을 attend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참석의 의미로 이제 많이 알고 있겠지만 attend가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면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고.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좀 잠깐 보자면 의문사의 투부정사로 나와 있는데 to attend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to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to로 끝나니까 불완전한 형태잖아. 그럼 이 to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이 what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다시 보자면 무엇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to가 뭐뭐에니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are made 만들어진대, 이루어진대요. 이 이루어지는 이 인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early in the perceptual process니까 지각 과정 초반에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구가 보여주기로는요. 뭐에 집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지각 과정 초반에 이루어진대요. 무엇에 이제 내가 뭐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어떻게 인제 결정을 내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언가를 인지하는 과정 초반에 이루어진답니다. 자, 근데 but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but 이하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이건 딴 색깔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나 다른 연구가 뭘 드러내냐면 대절이한데요. unattended information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가 is processed 처리된대요. at least 적어도 to some extent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가 된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벗을 기준으로 뒷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역접의 표현이 나오면 역접 이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역접 이하가. 잠깐만 여기 좀 지워볼게. 자, 잠깐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벗이 나오고 B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B가 중요한 겁니다. 자, 비슷하게 A 어쩌고 나오고 그다음에 B 내용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B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는 뭐뭐하는 반면에 B는 뭐뭐하다라는 거잖아. A는 뭐뭐하지만 B는 뭐뭐하다. 이제 비슷한 게 although도 마찬가지겠죠. although A, B 이렇게 나왔다. A 함에도 불구하고 B가 뭐뭐하다 이런 거죠.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역접에 관련된 표현은 전부 다 이 B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벗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앞 내용이 아니에요. 앞 내용이 아니라 뒷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논리 구조상 우리가 역접 표현 앞부분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앞 문장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뒷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 논리 구조상. 그래서 항상 역접 뒷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를 좀 다시 봐야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정보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쉽게 말하면요. 신경 신경 써지지 않은 정보래요. 이 정보가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가능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그냥 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장이 사실상 주제예요. 보통 연구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가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했었지. 연구 결과, 결론 이런 부분에.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도입 부분에서 먼저 주제를 말하고 시작한 이런 패턴입니다. 아까 전이랑 또 다르지. 일단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자. 자, 몇몇 선택적 듣기를 한 연구가 뭘 알아냈냐면요. 대처를 알아냈는데 even when participants cannot repeat an unattended message라고 했죠.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메시지를 어떤 참가자들이 반복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have processed, 처리가 됐답니다. its contents, 그것의 내용을요. 됐어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다시. 위에서는 큰 버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큰 버전. 큰 버전이 뭐냐면 여기에 perceptual process라고 보여요? perceptual? 인지적인이라고 했잖아요. 지각 과정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각이라는 건 종류가 많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게 다 지각에 포함되는 건데 이 여러 이제 지각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요. 듣기를 기준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적 듣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대. 근데 그래 본 결과 이 참가자들이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 때조차도요. 여전히 그 컨텐츠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제대로 집중 안 해서 들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리를 했다고. 어느 정도는요. 됐어? 그러니까 니네 수업 듣는 거랑 똑같아. 너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 멍 때리고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만약에 막 이렇게 니네가 멍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수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충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멍 때리고 있었어도.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네요. In one experiment 하고 나왔으니까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들었답니다. To attend to the message. attend to 자주 나오네요. 뭐뭐에 집중하다. 자, 그럼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어떻게? 어떤 메시지냐? Coming in one ear에. 그러니까 한 귀로 들어오고 있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했는데 그 한 귀에 들어오고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뭐냐? 이거래요. 뭔지 한번 읽어볼까? 그들이 돌을 던졌답니다. 뱅크에다가 어제. 그들이 어제 뱅크에 돌을 던졌다. 이렇게 내용을 들었대요. 자, 이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unattended ear. 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가 was presented. 제시되었답니다. with one of two words. 둘 중 하나의 단어가 제시됐는데요. 어떤 거냐? river라는 단어 또는 money라는 단어가 제시됐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라디오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쳐 볼게요, 라디오가. 여기에서 인제 음성이 나오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음성이 나와. 그럼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됐어? 누가 봐도 귀죠. 자 아무튼간. 그러면은 아이 요렇게 귀가 있다고 쳐 볼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각각 요쪽 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음성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음성 내용은 그들이 어제 뱅크에 돌을 던졌대요. 돌을 던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야. 얘네들이 각각 여기로 집중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이 집중하지 않는 귀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각각 여기. 이쪽으로는 한번 인제 이쪽으로는 강이라는 단어가 제시됐고 여기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제시됐대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알다시피 뱅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 은행이라는 뜻이 있잖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강둑이란 뜻도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실험하고 싶은지 대충 감이 잡히죠? 얘한테는 강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집중을 안 한 귀로 들려줬고 얘한테는 돈이란 단어를 집중하지 않은 귀로 들려줬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해됐어? 자 인제 실험 내용을 이제 진행한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실험 내용 나오면은 대조군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지금 각각의 사람들이 대조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가 대조군이에요, 대조군. 됐죠? 자 한번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면은 afterwards 나중에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could not report 자 이제 보고할 수 없었답니다. the unattended words 자 그러니까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단어를 보고할 수는 없었대요. 즉 강인과 돈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할 수는 없었답니다. however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리버가 제시된 사람들은요. interpreted the sentence 그 문장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다? 의미하도록 해석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도록? Someone had thrown stones at a riverbank 라고 이해를 했대요. 아, 누군가가 강둑에다가 돌을 던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강이란 단어를 들은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집중하지 않은 귀 쪽으로. 자, 근데 반면에 money란 단어가 이제 제시된 사람들은 그 문장을 뭐 어떻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의미하도록 이제 해석을 했느냐? 아, 누군가가 돌을 던졌구나. 어디에다가? financial institution에다가. 그러니까 재정 기관에다가. 그래서 금융 기관에다가 돌을 던졌구나. 즉 얘는 은행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아래 있는 내용 패러프레이징 봐봐. 두 참가자가 모두 뱅크에 돌을 던졌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 돈 여기에 단어를 못 떠올려낸 거야. 즉 처리가 안 됐어요. 처리가 안 됐어. 근데 강을 드는 사람은 그 뱅크를 강둑으로 해석한 거죠. 돈을 드는 사람은 뱅크를 은행으로 해석했다. 즉 간접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거죠. 됐나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다시 돌아가서 어디 갔냐? 2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참가자들이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메시지를 repeat 반복할 수는 없었대. 즉 강과 돈이란 단어를 뭔가 말할 수는 없었다고 했었죠. 그죠? 말은 못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뭐야? 그 내용을 처리는 했다는 거죠. 처리했다는 게 뭐였습니까? 아, 왠지 뱅크가 지금 강둑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또 저쪽은 뱅크가 당연히 은행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처리가 된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thus 따라서 그들은 extracted 추출해냈습니다. 의미를요. 뭐로부터? 단어로부터.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너무 쉽네요. 자, 그 사람들은 단어를 추출해냈대요. 뭐 하면 여기 빈칸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없다고 쳐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단어를 추천했습니까? 어떤 데도 불구하고 단어를 제대로 어,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았다. 뭐 집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이루어진 거죠. 다 그 의미를 추출해냈다고 했으니까. 강둑이라는 의미와 은행이라는 의미를 추출해낸 거죠. 그럼 당연히 단어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집중을 안 했다와 같은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이 바로 4번이 됩니다. 4번. 4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Did not process the word consciously.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Did not process.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요. 어떻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지 않았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됐나요? 집중을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했다라고 깔끔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결국 여기 6번 문장에서도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거를 이제 답을 고를 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앞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제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어,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강을 들은 사람은 강 쪽으로, 돈을 들은 사람은 은행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강과 돈이라는 단어를 못 떠올려낼 정도로 집중이 안 됐는데도 처리가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5번 문장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이 문제 푸신 거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나왔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의 이제 소재가 무엇이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메시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집중을 하지 않은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3, 4번에 나온 두 집단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 지금 아까 방금 전에 그 앞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에서도 대조군이 나왔었죠. 잠깐만요. 아까 여기에서도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느냐? 지금 계속 대조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당연히 대조군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요? 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귀에 강과 돈이라는 단어를 제시했다라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6번 문장은 3, 4, 5 문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했네요. 자, 6번 문장,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3, 4, 5랑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가? 당연히 이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제 결론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빈칸에 정답 놀리는 거. 또 대조라고 나와 있네. 전제 결론입니다. 전제 결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도입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연구 도입 1, 2번, 그다음에 연구 내용 3, 4번, 그다음에 5번, 6번 요 순서로 갔다. 자, 주제는 어디였습니까? 1번이 주제였습니다. 1번. 아까 전에 이제 봤었죠. 1번에서는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잠깐 다시 한 번만 보자. 왜 주제인지. 벗을 기준으로 뒤를 보면은 여기 대절이어가 중요했죠. 집중되지 않은 정보가 처리가 된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죠? 여기 주된 내용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 같이 볼게요. 실험 참가자들이 중의적 의미를 갖는, 이거를 이제 잘 맞추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를 갖는 문장을 특정한 의미를 갖는 문장으로 해석한 것을.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라는 거는 뱅크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의미라는 거는 강둑과 은행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해석한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뒤에 제시된 어휘의 의미가 그 문장의 해석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딱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 되셨으면은 다음 지문 가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지문이 될 것 같은데요. 18번 지문도 역시나 이제 연구 내용이거든요. 자, 역시나 또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가봅시다. 18번 볼게요. 보라색으로 해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In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에서 카멜롭 스미스와 그리고 인헬더라는 뭐 이게 뭐 showed 보여줬답니다. 뭘 보여줬는가? The theory limits of experimentation 이라고 나왔네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다시. 실험의 이론 의존성인데. 자, 이거 기억나요? 내가 이제 전에 얘기했었는데 첫 문장에 전문 용어 나왔어. 전문 용어잖아. 실험의 이론 의존성. 이게 뭔데?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 뭐냐고. 이 용어,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다? 이 용어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그럼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게 뭘까? 얘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자,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이 나올까요? They asked children. 그들은 아이들한테 요청했습니다. 투부정사 나왔기 때문에 요청하다로 해석한 거야. 그들은 아이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to balance wooden blocks. 그러니까 나무 블럭의 균형을 잡아보라고 했대요. On a narrow metal rail. 자, 폭이 좁은 그런 금속 레일에서 좀 나무 블럭의 균형을 잡아봐라. 뭐 이렇게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이제 뭐 여기가 이제 뭐 금속 레일이야. 금속 레일. 금속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나무 블록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이런 뭐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 블록이 뭐 아니면은 뭐 좀 약간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사다리꼴 같은 모양.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양이 있었겠죠. 자, 아무튼간 그 금속 위에서 이제 나무 블록 균형을 잡아보라 했는데요. 이어서 보자면 number of the blocks. 자, 많은 블록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목이 점점 안 좋아지네. 다시 볼게요. 자, 많은 블록이 가지고 있어. Their weight. 그들의 무게가 어, distributed 되게끔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헤드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역 동사로 쓰인 거겠네. 그러니까 많은 블록은 그들의 무게가 똑같이 배분되게 했답니다. So that 그래서 그것들이 balanced 균형을 유지했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기하학적 센터에서요.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블록들, 그러니까 그냥 좀 정직하게 생긴 이런 애들, 이런 모양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올려둔 거야. 이렇게 딱 정중앙에다. 됐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은 어떨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좀 균형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일에다가 중간에다가 딱 이 블럭을 올려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균형을 당연히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Other blocks. 자, 또 다른 블럭은요. Had visible or invisible weight. 자, 그래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무게가 있었답니다. On one end, 한쪽 끝에요. 그래서 그것들은요. Balanced far off center. 그러니까 far off center라고 나왔으니까 중심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밸런스를 잡았다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균등하게 무게가 잡혀 있는 이런 정직한 모양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 딱 두면은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생김새가 좀 이제 희한한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가운데다가 두면은 이제 균형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레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얘가 이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한 이제 그 균등하게 이제 배분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정중앙에다 두면은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거고, 이제 무게 배분이 여기에 쏠려 있다면은 얘를 이제 정중앙에 둔다면은 이쪽으로 이게 쓰러지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즉 블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다? 블럭이 이제 좀 균형 잡힌 블럭이 있다. 나머지는 균형이 안 잡힌 블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균형 잡힌 블록은 어떻다? 가운데에 이제 두면은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거죠. 가운데에 균형이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힌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균형을 잡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실험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뭐 실험을 진행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The youngest children, 가장 어린 애들이 did not appear. 그러니까 여기서의 appear는 seem이에요, seem. 뭐뭐처럼 보이다. 뒤에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어린 아이들은 뭐뭐처럼 보이지 않았다. To have a theory.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They simply moved. 그들은 그저 옮겼대요. 그 블럭을요. around. 그냥 주변으로 막 옮겼답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 they balanced. 그것이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우리 꼬맹이들은 이렇게 레일에 있으면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는 여기 하니까 딱 안 움직이네. 뭐 이렇게 둔 거야. 균형이 안 잡힌 거는 여기다 두니까 균형이 잡히네.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대. 자, 근데 다음 내용 볼게요. At about age 6 or 7. 자, 근데 한 6에서 7살 정도 되는 애들이래요. 그러면은 위에서 말했던 가장 어린 애들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애들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은요. 이런 대부분의 아이들이 appeared to have adopted a strong theory. 강한 이론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강한 이론이 뭔데? 바로 이거래요. 사물이 균형을 유지한다. 어디에서? 센터에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잘 봐봐. 우리가 보통 이 균형이라는 걸 잡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운데다가 놔야 이제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까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정중앙에 놔야 균형이 잡힌다라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 어떤 일반적인 이론? 가운데에 놔야 균형이 잡힌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어린 애들은 어때요? 그런 걸 몰라.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놨다가 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놨다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움직였는데 여기서 균형이 잡혔어. 그럼 그냥 이렇게 둔 거죠. 여기서 균형이 잡혔으면 이렇게 냅둔 거고. 어린 애들은요. 잘 모르니까. 근데 한 6-7살 정도 되는 애들은 균형을 잡으라고 이제 시켰잖아요. 실험 진행자들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 거야? 가운데다가 놓은 거야. 무조건. 가운데다가. 근데 블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도 무게가 이렇게 균등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무게가 요쪽에만 쏠려 있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만 무게가 쏠려 있어. 그럼 이제 여기는 무게가 되게 안 나가고 여기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균형이 잡힐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레일이라고 쳤을 때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근데 어린애들은 이제 그런 이론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균형만 잡으면 장땡이니까 막 이렇게 옮겼는데 얘네들은 좀 상식이 있는 거지. 무조건 균형이라는 거는 가운데다. 약간 이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이 애들이 블럭을 놨대요. 어디다 놨겠습니까? 가운데다 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블럭을 가운데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균등한 거는 균형을 잡겠지만 균등하지 않은 거,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레일 가운데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쓰러져 버리겠죠. 그렇지? 자, 한번 볼게 이어서. For ordinary blocks. 자, 일반적인 블럭의 경우에는요. 그 데이터가 came in well. 잘 들어오게 됐답니다. 즉 잘 들어맞았다. 그 데이터가 잘 들어맞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구체화하자면 어, 균형은 중앙에서 중앙에서 잡힌다. 잡힌다는 이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균형은 중앙에서 잡힌다는 이 이론이라는 데이터. 됐어? 이게 잘 들어맞았다는 거야. For this theory. 이 이론과요. However, 그러나 그 이론은 did not work. 효과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 For the unbalanced blocks. 불균형한 블록에서는 효과가 없겠죠. 당연하지. 한쪽에 무게가 쏠려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most of these children 이 아이들 대부분이 held to the geometric center theory. 이 기하학적 중심 이론을 held to 고수했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hold to 명사라고 하는데 이 hold 대신에 stick이라는 단어도 쓴다. stick to 또는 hold to. 그래서 뭐뭐를 고수하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up here라는 단어도 있어요. up here. 됐어? 이것도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up here. 됐어? 뭐뭐를 고수하다. 자, 아까 가장 어린 애들은 어떻게 했었죠? 이 이론 같은 거 모르니까 그냥 균형 잡히면은 거기다가 이제 놔버렸다고 했죠. 그 중앙에 안 놓고.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중앙에만 둔 거야. 됐어? 그래서 기하학적 중심 이론에 고집을 피웠다고 나왔잖아. 무조건 가운데 놔야 돼. 이런 생각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
put the unbalanced blocks. 자, unbalanced blocks가 있었잖아. 가운데 놓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애들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했대요? put aside 했답니다. 어떻게? 한쪽으로 치워버렸대요. 어떻게? as impossible to balance. 아, 균형을 잡기에는 impossible,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그냥 치워버렸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두 대조군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대조군. 자, 가장 어린 애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했다? 모든 블록에 대해 균형을 잡은 거죠.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제 막 옮김으로써. 근데 6, 7세는 어땠다? 6, 7세 같은 경우는 어, 가운데 다시 중앙이라고 쓸게요. 중앙에 블록을 올려놓고 이제 쓰러진 블록은 치워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됐어요? 이 이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가운데에 놨는데 균형이 안 잡히네? 그럼 이건 블록이 잘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자, 마지막 문장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첫 문장 보고 가볼게요. 아까 첫 문장에서 쌤이 뭐라고 했었지?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란 말이 나왔었고 이 용어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론 의존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이론이 있으면은 이 이론에만 의존을 하는 거야. 이 이론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어? 이게 이론 의존성이야. 아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론 의존성이 없었죠. 왜? 그런 이론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옮긴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론이 잡힌 그 중앙에 놔야 균형이 잡힌다는 그런 이론이 잡힌 6에서 7세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 불균형한 블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쓰러지니까 아, 이론이 틀린 게 아니야. 얘가 잘못된 거야. 갖다 버려버린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거 뭐예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론의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실험의 이론 의존성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자, 그럼 연구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us, 따라서 we appear to have a case. 우리는 어떤 사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답니다. 어떤 사례냐? 이런 사례인데요. The 7 year old 6, 7세 아이들은요. 6, 7세 아이들의 실험은요. were directed. 어떻게 됐다? 뭔가 지시를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when the data did not fit the theory. 자, 그 데이터가 이론과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버린다.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론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치워버린다고 했었죠. 치워버린다. 그럼 요 빈칸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론을 수정한다? 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론을 수정한다라는 건 오히려 가장 어린 아이들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이론 수정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론은 무조건 맞고 그리고 그냥 그 실험을 진행하는 그 블록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정답 부분을 보자면 이제 정답이 이제 2번인데요. 2번 부분에 대한 답을 보시면 adjusted the data. 자, 그 자료를 조정을 했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not including the unbalanced blocks라고 나왔네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렇죠? not including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the unbalanced blocks를요. 즉 불균형한 블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자료를 조정했던 그런 사례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네요.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제 그 가장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뭐냐 이론 이제 그런 이론 같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균형만 잡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중앙에 가야만 이제 균형이 잡힌다라는 이론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그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불균형한 블럭을 그냥 다 배제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역시나 또 얘도
전제 결론을 기반으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얘는 전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반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문장 있죠, 여기. 바로 앞부분. 여기 바로 앞부분에서 그 대부분의 아이들, 그러니까 6, 7세 아이들이죠. 이 6, 7세의 아이들은 이 개념을 고수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균형 잡는 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the children은 6, 7세 아이들이고 6, 7세 아이들이 결국에 이 이론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됐다? 균형을 못 잡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치워버렸다라는 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됐어요? 아예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했잖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9번 문장에 대한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에 대한 단서를 찾을 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정답 2번 나왔고. 아이고,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론 의존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5, 6번에 나온 두 집단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 무게중심 이론의 습득 유무라고 이제 저는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자세하게 쓰자면은 블럭이 인제 블럭의 무게가 이제 균등하게 잡혀 있냐, 균등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습득했는지의 유무인데 이거를 정리하면 결국에는 무게중심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번 문장은 9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전제 결론입니다. 전제 결론.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깔았죠. 6, 7세 애들은 이제 좀 이렇게 언밸런스한 블럭을 그냥 '아 균형 안 잡히는 거구나.'라고 해 버렸고 그에 대한 결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아 애들은 그냥 이 균형이 안 잡힌 블록 같은 경우는 제외해 버리고 이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인제 포함을 시킨 거구나. 이론을 적용시킨 거구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전제 결론이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제 결론이라 해도 되고요. 저는 반복이라고 해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반복 또는 전제 결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연구 내용이 이제 사실 상당히 길게 나왔죠. 2, 3, 4, 5, 6, 7. 이것도 사실 좀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요. 2, 3번 잠깐만요. 2, 3, 4번까지 한 세트고요, 사실은. 2, 3, 4 여기가 한 세트. 5, 6, 7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2, 3, 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험에 대한 좀 전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 상황?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험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험 세팅. 실험 세팅. 실험을 이렇게 세팅했다. 그리고 얘는 실험을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 3, 4는 실험을 세팅한 거고 5, 6, 7은 실험을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에 퉁치면 다 설명이에요, 결국엔. 다 설명인데 이제 요 안에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반띵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중심 내용 요약 같이 한번 볼게요. 연구 결과 아이들에게 무게 분포가 불균형한 블록의 균형을 유지하게 했을 때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이론을 채택한 우리 6, 7세 아이들은 이 기하학적 중심 이론, 중심부에 둬야 항상 이제 그 균형이 잡힌다라는 게 기하학적 중심 이론이겠죠. 자, 이 이론과 맞지 않는 블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그냥 제쳐놨다. 그래서 강한 이론 의존성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약한 이론 의존성을 보이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할 건데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숙제나 이런 부분은 내주진 않을 겁니다. 인제 그리고 제가 아까 카톡으로도 이제 보냈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자료를 좀 다 받아 가셔야 돼요. 학원에 들려 갖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들려서 자료 꼭 받아 가세요.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반 편성 자체는 다음 주부터지만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내신반 편성 자체는 다음 주부터지만 내신 대비 수업을 다음 주부터 하는 학교도 있고 다다음 주부터 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오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 너네 학교별 자료나 아니면은 이제 내신 대비를 좀 늦게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당분간 그 특강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받으러 가야 돼요, 학원에.
전부 다. 해서 다 세팅을 내가 이제 "우리 반 학생들 거 좀 세팅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우리 지금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제 부탁을 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요. 아시겠죠? 데스크, 본관 데스크에 다 세팅돼 있을 테니까 본관 데스크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시간도 딱 다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